네, 그러면 이제는 그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티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죠. 그러면은 보죠.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독립변수가 하나인 것을 익스텐션, 즉 일반화시킨 것이고요. 그랬을 때 그러면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은 이렇게 되겠죠. y 값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이타 1 x1 아까는 베이타 x였는데 x1, x2, xi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수들 베이타 1, 베이타 2, 베이타 i까지가 생기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입실론이라는 것은 에라텀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예상이 실제 값과 일치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차를 적은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심플인 경우에도 이렇게 적어야 맞겠죠?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, 다시 정리하면 y라는 것은 종속 변수이고,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은 y 인터셉트를 말하고, 그 다음에 베이타 i들은 각각의 독립변수 xi들에 대한 그런 개수, 슬로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입실론은 에러텀, 오차를 말한다는 것이고요. 그러면 이 식을요, 일단 좀 변형을 해볼게요. 이 식에서 첫 번째 변형할 것은 어떤 것은 알파로 써 있고 어떤 건 베이타로 써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좀 좋겠죠. 그래서 알파를 베이타 제로라고 그냥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식은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 벡터를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를 내적하면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건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따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했으면 훨씬 편할 텐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x 여기에 1이 곱해져 있다는 걸 보고 가정하고요. 그 다음에 베이타 제로라는 것을 넣고 여기 1을 더 추가해 주는 것이죠. 그러면은 그냥 두 개의 벡터의 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베이타 제로에 x 제로라는 것을 써주고요. x 제로는 항상 1인 값을 써주는 것이죠. 이렇게 굳이 해주는 이유는 여기처럼 그냥 내적으로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. 여기서 잠깐 보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요.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뉴메릭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좋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y 값이 실수를 가지면 종속 변수가 실수를 가지면 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에 잘 맞고요. 그 다음에 그 피처라는 것은 독립변수를 말하고요. 아웃컴은 이제 종속변수를 말해요. 피처하고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 슬로프도 말해주고 강도,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단점도 많아요. 첫 번째는 강한 어썸션, 강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어떤 가정이냐면 1차 함수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근데 뭐 실제 함수가 뭐 지수 함수일 수도 있고 삼각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. 그 다음에는 모델의 형태를 스페시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로 결정을 가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미싱 데이터를 핸들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들은 좀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뉴메릭 피처, 그러니까 y가 실수일 때만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카테고리컬, 그러니까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통계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데이터의 스트럭처 굉장히 중요해요.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할 것인가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보면은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x라는 것이 독립변수잖아요. 그러면 독립변수는 x0, x1, x2, x3.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독립변수가 3개 있다면 x1, x2, x3가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데이터, 두 번째 데이터, 세 번째 데이터, 이렇게 네 번째 데이터가 있는 거죠. 이 그림에서는.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 x0라는 것은 더미로 그냥 추가한 거죠. 그래서 x0는 다 1이라고 넣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y라는 그런 벡터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은 횡렬과 벡터로 얘기하면은 x라는 것은 하나의 횡렬, 매트릭스가 생기는 것이고 y라는 것은 이런 열 벡터가 생기는 것이고요.
입실론은 그런 오류였잖아요. 아까 레지듀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똑같이 생기는 것이죠.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베이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베이타를 벡터로 보면은 베이타는 베이타 1, 베이타 제로부터 시작해서 베이타 제로, 베이타 1, 베이타 2, 베이타 3가 되는 이런 벡터인데요. 이 그림의 문제는 이것을 행벡터로 썼는데요. 실제적으로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열벡터로 쓰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굳이 행벡터로 쓴 이유는 뭐냐면 이 길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고요. 근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? x라는 것은 이렇게 긴 매트릭스가 되겠죠. 왜냐? 독립변수 x1부터 xm이라고 하면 독립변수의 개수는 뭐 예를 들어서 30개, 50개, 10개 뭐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런데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, 두 번째 데이터 이것은 뭐 1000개, 10,000개 이렇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훨씬 더 긴 행렬을 갖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베이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? 베이타는 요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열벡터인데 이것은 요 길이가 m이 되는 것이고요. 요 길이는 당연히 1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입실론은 무시하고요. y도 요런 열벡터가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것의 길이는 이걸 n이라 요것의 길이를 n이라고 하면 요것은 n이 되고 요것은 뭐 1이 되는 거죠. 그죠? 이런 식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거 피처의 개수, 독립변수의 개수를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쓰면 좋겠죠.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베이타를 행벡터로 썼다라는 것이고 이걸 열벡터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행벡터하고 열벡터의 모양은 좀 바꿨을 수도 있어요. 사실은 x를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. 베이타를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막 그래요.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을 열에 넣고 이것을 행에 넣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이 엑셀을 써보셨으면 이런 게 이런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. 이거는 스크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쓰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을요. 좀 지울게요. 지저분하니까. 이 식을 매트릭스로 표현해 볼게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? y는 베이타 0, x 0 플러스 베이타 1, x 1 플러스 베이타 i, xi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됐죠? 그러면 얘는 y라는 것을 열 벡터로 보면 이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베이타라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. x 곱하기 베이타가 맞는 거예요. 베이타를 열 벡터로 본다면 좀 엄밀한 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. 여기서는 뭐 x 베이타나 베이타 x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식이 우리가 더 복잡한 수학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데 그것을 잘 간소하고 정확하게 써가는 것이 중요하겠죠. y라는 것이 이렇게 되고 여기 n 곱하기 1이라 그랬죠.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x라는 것이 있고요. 그것은 m이고 이건 n이 되겠죠. n 곱하기 m 매트릭스가 되겠고 여기다가 뭘 곱할 거냐면은 1 곱하기 m 이걸 곱할 겁니다. 그러면 잘 곱해지겠죠? 그 다음 더하기 입실론은 또 이렇게 똑같이 y처럼 생긴 거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사실은 y는 x 베이타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. 요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뭐 i라고 했지만 m으로 바꿨는데 네, 이 책에서 i라고 쓰고 보통은 m이라고도 많이 쓰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할게요. 근데 네,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이고요. 근데 y라는 것은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말하고 x라는 것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말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1로 바뀌어져 있죠. 네. 요까지 말을 해주고 있고 베이타라는 것은 regression coefficient 개수들에 대한 정보이고 입실론은 residual 에러에 대한 정보들이다라는 겁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뭐 추가로 말하고 싶은 건요. 사실 뭐 베이타를 행벡터로 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그거는 y를 베이타하고 x 트랜스포즈를 하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베이타는 이렇게 되고
x 트랜스포즈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. 베이타가 이만큼이 되고 m 곱하기 n 하면은 1 곱하기 n 이렇게 긴 게 나오겠죠? 그러면은 y도 만약에 이렇게 행벡터이고 베이타도 행벡터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. 뭐 구체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. y 트랜스포즈는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행과 열을 바꾸는 것이죠. y 트랜스포즈는 베이타의 x 트랜스포즈 플러스 입실론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은 y는 베이타 x 꼴로 쓸 수 있어요. 그런데 뭐 트랜스포즈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좋지는 않겠죠.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x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표현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뭐 이것도 아셔야 되긴 해요.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. 어떤 책은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으니까요. 그러면 베타의 예측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. 베타에 대한 열 벡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. x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1승은 이건 역행렬을 말하는 거고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이게 맞나 한번 해볼까요? x 트랜스포즈는 뭐 곱하기 뭐 꼴이죠? 이것은 m 곱하기 n이 되겠죠. 왜냐하면 x가 n 곱하기 m인데 행과열을 바꾼 거니까 m 곱하기 n이 되겠고요.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m 곱하기 m 행렬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역행렬을 계산하면 그것도 m 곱하기 m 행렬이 유지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이것은 트랜스포즈가 m 곱하기 n이니까 이거 연산을 하면은 m 곱하기 n 행렬이 되고 y는 n 곱하기 1 행렬이니까 연산을 하면 m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보시다시피 베이타 햇이 m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열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솔루션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. 베타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베타라는 것의 가장 좋은 결과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. 이것은 뭐 선형대수에서 수학의 영역이 되는 거죠. 수학에서 이렇게 뭔가 증명을 누군가 한 것이고요.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나요? 하나의 질문이 여기서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.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지 않잖아요. 그 x 트랜스포즈 x를 계산했을 때 이것의 인버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식대로 하면은 존재하면은 값을 주지만 그런데 디터미넌트가 0이 돼서 존재하지 않으면 값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. 수도 인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해도 뭔가 유사 역행렬이죠. 우리말로는 유사한 역행렬을 항상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. 그래서 아래서는 p 인브라는 펑션인데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뭔가 유사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그런 결과를 무조건 출력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베이타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.